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물고기, 연어.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야생의 물고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계속되는 연어의 여정. 태고적부터 시작된 생존과 번식의 본능. 최후의 연어가 되지 않기 위해 돌고 도는 그들의 위대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알타강 유역. 하얀 겨울 풍경을 따라갑니다. 강 상류에서 한 남자가 배를 띄울 준비를 하는데요. 얼음처럼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는 배. 주변의 침엽수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best fishing pool in the river. This area, very deep pool, contains lots of salmon. But they are not in the mood now. They are in the spawning time, so they are fighting for the females. 점점 속도를 낸 배가 향하는 곳은 알타강 상류. 한대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와 빽빽한 침엽수 사이로 한 무리의 새들이 비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그들의 움직임에 배를 멈추고 가까이 가보기로 했는데요. Yeah. Wow, look at this. Huge fish, yeah. Yeah. Whatever is it, you can catch this kind of... Yeah, you can catch this size in Alta River. That's they want to spawn with a female, and lots of small fish are disturbing him. So he's fighting for the female, and so it's after a while he's so exhausted that he dies. Thank you. Yep. 좀 애달프긴 하지만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They are counting the spawning nests. 이곳은 알타강 낚시협회 사무소. 거의 300년 가까이 된 역사 있는 곳이죠. 이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Nearly 300 years ago. And in the beginning it was they only fished for food. They used nets and barriers in the river. But in 1840s the Englishmen came here and started fishing with flies. That we called sports fishing, fly fishing. That's the sport. 여가 생활로서의 낚시는 꽤 오래전 영국의 상류층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들은 낚시를 할 만한 강을 찾아 한두 달씩 이런 클럽에 머물며 연어와 같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7,000년 전 연어의 흔적이 남아있는 알타 암과카를 찾아왔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겨울 풍경과 어우러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And what you can see on this panel is just there are so many scenes taking place, so many motifs and figures and actions and stuff going on that tells us so much about the Stone Age way of life.
7,000 years old. 동물들도 여러 보이고요. 바다로 나갈 때 탔을 법한 작은 배도 그려져 있네요. 곰의 발자국을 따라 사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외에도 수천 개의 동물과 사냥하는 사람 등이 이 바위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So this is Bergheim 1, a unique panel in so many ways, and also the panel where we have the one salmon figure in Alta. I'll show it to you right now. If we move up here, you can see we're a bit unfortunate with the light, but right here, about 20 centimeters across, there's the back of the salmon. There's one fin here, continuing with the other fin back to the tail, one fin down here, and the head over here. So that is the world famous Alta salmon, Atlantic salmon. Now, we talked about it earlier that they didn't bother to carve, say, the cod or herring or stuff like that, just normal fish. But we do know that some of the salmon that's been caught at the Alta River is just huge. I think this suggests that also in the Stone Age they knew how to catch salmon, and that on occasion, maybe not often, but on occasion they would catch salmon that is just bigger than what they expected, and they felt the need to actually carve the salmon. 7,00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된 연어. 아마도 특별히 컸던 이 녀석을 꼭 새겨두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7,000년)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고도의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를 만들어 순록 사냥에 나섰고요. 서로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이면 태평양에 인접한 홋카이도의 강줄기마다 연어가 돌아옵니다. 이 거대한 상징물은 포르토코탄이라는 아이누족의 촌장 동상인데요. 그들에게 연어는 무척이나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오랜 세월 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아이누족. 그들은 연어를 신의 음식이라 불렀고 제일 먼저 잡은 연어 역시 신에게 바쳤습니다. それではお時間になりましたので秋のコタンの実を始めていきます。 오랜 세월 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원주민 아이누족. 그들은 강으로 돌아온 연어를 아이누어로 시빼라고 불렀는데요. 시빼는 그냥 음식이라는 뜻으로 아이누족에게는 연어가 곧 음식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큰 의식을 할 때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연어를 빼놓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今日は秋のコタンなので、これから北海道が冬に向かっていくわけです。秋に採れた恵みを食べ物にも感謝し、またそれをいただいた神様にも感謝する儀式ですね。
がこれは年に2回ほど春と秋春は春の食べ物をそれをいただいた神様に感謝をしで今言ったように秋は秋の食べ物をいただいた神様に感謝をするそれをみんなで喜んで、お祝いをするというのが趣旨なんですね。 우리처럼 제묘가 끝나면 음복도 하고 고수례도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요. 아이누족의 재래상에 올라갔던 음식 연어. 쉽게 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었던 연어는 이 재래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홋카이도 개척으로 강제 이주해야 했던 서름을 품은 민족, 아이누족. 그들에게 연어는 단지 식량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걸까요? これがじゃがいもといくらです。これがいくら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鮭の卵です。これがかぼちゃとお豆です。これはご飯と稲きび。これはおはうといっておつゆですね。中身は人参、芋、お魚。魚は何ですか？鮭です。鮭のおつゆっていう。はい、そうです。 아이누족 전통 음식들. 단백질에서부터 탄수화물까지 홋카이도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투박하지만 골고루 영양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아이누족은 6만 명. 이 소수민족이 남긴 유산은 꽤 독특하면서도 정교합니다. 저 작살은 연어를 사냥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その中でやっぱ特に食べられたのがこの鮭ですね。で鮭というのはもう余すところがないほどとても良い魚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て、食べるだけでも美味しいですしいいんですが、皮もとても丈夫なのでこのように皮を使って靴を作ったり、あとは衣服まで鮭の皮で作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물 셀 틈 없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일본의 연어마을 무라카미에 왔습니다. 위도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양양과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군요. 이곳에서 무라카미 어부들은 전통의 방식대로 연어를 잡습니다. 두 배가 한조가 되어 그물을 놓고 물길을 따라 강을 내려가며 연어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 전통 연어잡이는 이쿠리 아미료라 불리며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미오모테 강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網切りて入ったけどもね網から網切りてもうダメだからトラブル起きたこれはもう江戸時代から、ずっとこういう三表川は、大体2等3等でねゆっくり網をずっと続けてきたんですよ。それで今でももう日本でもここだけ。이 강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연어를 잡기도 합니다. 뚝을 쌓아 연어가 올라가는 길을 한 곳으로 내고 여기에 가두리를 놓아 잡는 방식입니다. 얼음 팔뚝만한 연어들이 뜰채에 가득 올라옵니다. 이 연어들이 향한 곳은 어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판장. 이곳 어부들은 연어를 잡아다 직접 인공수정을 합니다. 민간이 나서 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죠.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この施設はですね、あそこで取れたての酒を運んできて直売所として生酒を販売するということが一つと、もう一箇所でこちらにあったのは今度採卵ですね。採卵と受精の作業をする場所です。それからもう一つ、取れたての酒を生酒だけじゃなくて、付加価値をつけた加工品の販売をやってるんです。はい。이맘때가 되면 연어가 올라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조용했던 마을도 손님을 맞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무라카미 연어 마을에서 또 하나의 현지 특산품은 바로 염장 연어입니다. 배를 가르고 소금을 친 연어를 이렇게 처마 줄줄이 매달아 놓은 풍경이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요. $7 キロの立派な、この7キロは今年ナンバーワンです、今のところね。今の時点で7キロってなかなかもう、まずこの2つね、開いて、で、そしてその後塩をするという、ことでやりますね。この酒に対して感謝の気持ちで仕事を始めます。位の高い魚は頭が左から仕事をしますね。よし。これで最初に失礼します。 산란 전 늦가을에 잡힌 연어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온 전통 방식으로 염장을 하기 위해 먼저 예를 갖추는데요. 꼬리쪽부터 시작해서 몸통 전체로 소금으로 반복해서 문질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はい、今年でちょうど390年の年なんです。寛永3年390周年。 3번에 걸쳐 다시 염장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무라카미 특산품 염장 연어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라카미 연어를 이용한 요리들을 알아볼까요? 塩引き一つでいいです。はい。 간장에 절인 연어알을 포인트로 올리고 생선 가득 한 그릇 차렸습니다. 여기에 염장한 무라카미 특산품은 빠질 수 없겠죠? 公然と言われてるのは100種類で、アレンジしていろいろ一つのものを煮たり焼いたり揚げたり蒸したりとかっていうのを加えると私の中では300ぐらいはありますね。 정말 다양한 연어 요리들이 있군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우리가 요즘 흔히 먹는 생연어는 없다는 점인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生はね、虫が入ってるんですよ。鮭の生は。それでサナダムシ、いわゆる成長すると。 ジストマンみたいなあれが入ってるんで生では食べられないです、はい、氷で締めて鮭料理の一つの一品としては食べるんだけれどもでもあんまりその村上で生の文化っていうのは鮭としてはあまりそんなにその脇役ではあるけれどもメインにはないです昔からも食べる 아하, 그래서 무라카미에서는 생연어로 먹지 않고 이렇게 염장을 한 것이었군요. 오래전부터 연어를 잡고 먹어왔던 노르웨이로 갑니다. 베르겐에서도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에서 신기한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A lot of fish is swimming almost like in a stream. They're swimming towards the current. Yes, it's. 공장 내부와 연결된 호수를 통해 놀랍게도 연어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Ja, med mål. Yes. Okay, we need to go inside and have a look. 이 작고 귀여운 연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If you see it, yeah. Can you tell us about? Here it is. Yeah. What is it? Very, very small one. This is the needle for the vaccine. 어린 연어 때 백신을 맞추면 기생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더불어 질병에도 강해져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Har du litt om monitorering og sånt også? Ja, da kan ta noe som er opp. Ja. For det jobber litt teknisk, spesielt i Korea. Ja. 이 녀석들이 먹는 먹이에도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And I can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feed as well, the contents of the feed. Of course you need some, we don't eat the heads or the tails or the bones. So what we do is we make fish meal out of them. You use approximately 1.1 kilo of feed
to produce 1 kilo of fish. Comparable numbers for chicken, which is the closest, is around 2.5 kilo feed for 1 kilo chicken. And it becomes even worse when you come up to sheep or pigs or beef. In order to have 1 kilo of beef, you would need approximately, well, somewhere between 120 and 160 kilos of feed. Nå? Må ikke få skrev her, nå. Yes. Okay, you need a little bit of disinfection underneath your shoes. 인근에 위치한 연어 양식장으로 갑니다. 새파랗게 푸르고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은 자연 상태와 유사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 양식 연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연어의 특성상 깊고 넓은 환경이 필수입니다. This goes down to 60 meters. Oh, okay. So the point is that in the summertime the surface can be quite hot, around 20 degrees. And then the fish can go down to cool down. And in the wintertime it can be very cold here, around 0 to 2 degrees. And then the fish will go down to heat up, because the fish has the same body temperature as the water around it. Yes. 양식 연어에는 이곳에서 생산하는 대서양 연어와 우리나라에서 양식에 성공한 은연어 같은 태평양 연어가 있습니다. 이곳 양식 연어들은 출하되기 전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Shipped to Europe for further processing and smoking. Okay. Yeah. What trim type is this? 우리에게 익숙한 선홍빛 연어살이 보입니다. We are producing approximately 1,000 tons of loins every year now, and 80% of this is for the domestic market. We wanted to try out our product in our home market before we were introducing it to the rest of the world. There is no particular need as we can see it, but like we did in Norway, we created a new category for fresh fish when introducing these loins. And we hope to do the same in selected markets also in Asia. 바다가 육지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 어항으로 쓰이는 강원도 양양의 남해항.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세찬 바닷바람을 뚫고 어부들은 바닷길에 나섭니다. 미리 쳐둔 정치망을 발견했군요. 그물 안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들어왔을까요?
안선을 눈치챈 갈매기들이 다가올 즈음 잡은 건 작은 정갱이들입니다. 은빛 물고기들을 분주하게 뜰 채로 가득 올리고 있는데요. 저기 익숙한 물고기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바다로 올라오는 연어는 규정상 1년에 10월과 11월 딱 2달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양이 많지 않고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1, 2개월로 짧아 시중 유통이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나마 작년 되면 좀 적게 올라올 것 같지만은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괜찮았어요. 확실히 비쌌어요. 북태평양으로 길을 떠났던 연어가 돌아와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천,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그곳에는 우리나라로 가장 활발히 돌아오는 백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들이 포획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 세대가 그랬듯 새로운 탄생을 남기는 겁니다. 순조롭게 평생의 임무를 마치려는 순간 주변에 나타난 방해꾼들. 수컷들의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암컷이 꼬리를 앞뒤로 흔들어 알을 낳을 자리를 준비합니다. 수컷은 몸을 흔들어 암컷에게 구애를 하고요. 틈틈이 자리를 엿보는 수컷들. 이 길고 긴 사투는 밤까지 계속됩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됐는지 암컷의 입이 상처투성입니다. 암컷이 자리를 잡고 알을 낳으려는 순간 순식간에 수컷들이 몰려듭니다. 다급해진 수컷이 직접 알을 낳을 자리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서양 연어들과는 달리 태평양 연어는 한 번 산란을 하면 죽고 맙니다. 단 한 번의 사랑을 위한 단 한 번의 삶.
처음이라는 그 수산식품으로 보면 하급이라는 그 연어지만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하천으로 돌아오는 그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예를 들어보면은 어느 연어 종보다 우리하고 우리 민족하고 가까운 종입니다. 어떤 그런 교육이나 또는 환경이 나빠지면 올라오질 못하니까요.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좋은 그 사회 하나의 그 지표종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연어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기적을 직접 이룬 사람들이 있는 곳, 삿포로입니다.こちらにですね、豊平川の鮭の歴史をご紹介しています。鮭科学館は今から32年前の1984年に開館した施設ですが、鮭科学館ができた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市民運動でして、1978年のカムバックサーモン運動という市民運動をきっかけに開館しました。こちらの運動は豊平川に遡上した鮭が一度途絶えてしまっていて、それを市民運動の力によって再び取り戻そうとする運動でした。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어 희귀 운동을 통해 강에 연어의 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 공간을 마련해서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こちらですね、水の音がしまして、こちらを飼育展示室と呼んでいます。鮭と鮭の仲間たち20種類を展示しています。今の季節は鮭の卵が順番に大きくなって成長していく様子も展示しておりまして、こちらに鮭の、卵の中に芽が出てできてきた状態の発芽卵を展示しています。鮭の他にも鮭の仲間はだいたい20種類ぐらいの仲間がいまして、カラフトマスですとか紅鮭ですとかサクラマスといった種類が鮭の仲間には含まれます。よく理解された方は今でも関白サーモンの精神を生かそうということでいろんな格好で協力がするんですが、全体的に見ますと関白サーモン運動っていうのはいなかった鮭を返すことなんだろうと。だから鮭が帰ってきたからもういいじゃないかと。でその精神を受け継いだ私の団体なんかも勧誘しますとね、もう鮭が帰ってきてるんだから今更関白サーモンじゃないでしょうとこう言われるんですね。だけどさっき申したように関白サーモンの本当の精神というのは鮭を通して札幌市民の中に文化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にあるわけですから、そしてまたそれを持続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にあるわけですから。 연어가 돌아오는 강이 되었지만 언제까지 계속 연어가 돌아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1896년, 120여 년 전 연어의 귀환을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 これがインディアン水車と呼ばれてます鮭を捕獲している水車です。日本でねこの水車で鮭を捕獲しているのはこの千歳川になるわけなんですが、もう120年前からこの水車を使って鮭を捕獲することを行ってます。
치토세 강에 설치된 이 수차는 미국 콜롬비아강 인디안의 연어 포획법을 따라 고안됐는데요. 강으로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 인공 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ここが川の中になりまして、ちょっとこう上覗いていただくと水がですね、右から左にこう流れてるのが分かります。はい、で今ここに見られてるのがこれアメマスという鮭の仲間と、あとウグイがいまして、ちょっと今鮭は見え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秋になるとここ鮭がねたくさん上がってきて、今日も朝は見えてたんですが、ちょっと今ご覧いただけ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自然の川になります。ここは海から日本海からなんですけれども70キロ上流になりまして、あ、来ましたね鮭が。치토세 강 밑으로 관람대를 만들어 자연 상태의 연어를 관찰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식품 자원으로서뿐만 아닌 교육 자원으로서 연어의 쓰임이 더해집니다. それ置いてきな。모천을 찾아 돌아오는 연어는 인간이 최초로 먹기 시작한 물고기이자 거대 양식 산업까지 만들어낸 첫 물고기입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강을 청소하고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연어가 최후의 연어로 남지는 않겠죠. 지구상 존재하는 2만 5천여 종의 물고기 중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물고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연어는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